지금 처음 배운 사람이 대다수일 텐데, 자, 지금까지 배운 함수들을 한번 쭉 써보자. 1차 함수가 있고 2차 함수가 있고 앞으로 배울 3차도 있고 4차 함수도 있을 거고, 자, 얘네들을 우리는 다항함수라고 부르고, 다음 이거 말고 이제 우리가 배운 함수가 오히려 이거를 넘어섰지. 유리함수, 무리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리고 이제 들어갈 삼각함수, 얘네들을 초월함수라고 부르거든.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 그냥 분류가 이렇다는 건데, 자, 이제 얘네들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여기 차례를 보면 알겠지만 뭘 배울 거냐면 극한을 배울 거고, 정확히 말하자 함수의 극한을 배울 거고, 그걸 토대로 미분을 배울 거고, 그걸 토대로 적분을 배울 거야. 그래서 요 세 개를 이때도 배우고 이때도 배우거든. 그러니까 얘네들이 객체가 되는 거야. 얘네들을 극한 구할 거고 미분할 거고 적분할 거고, 얘네도 마찬가지인 상황에서 이 다항함수를 미분하고 적분하는 걸 미적분 1에서 배우고, 얘네들을 미분하고 적분하는 걸 미적분 2에서 배워. 그래서 여기까지는 공통 과목이지. 누구나 해야 되는 거고, 미적분 2는 선택이지. 그래서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할 거야. 이렇게 돌아갈 건데, 지금부터 이제 갖고 있는 책으로는 얘네들을 할 거야. 그래서 오히려 당분간은 대수에서는 얘네들을 하겠지만, 당분간 미적분에서는 그래도 좀 속 편하게 1차, 2차 같은 것만 할 거야.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고, 자, 다음 미적분이랑 대수를 비교해 보자. 대수 1단원 지수로그, 2단원 삼각함수, 3단원 수열. 이렇게 있을 때 대수는 요 세 개의 단원이 아무 연관성이 없어. 얘 따로, 얘 따로, 얘 따로야. 그러니까 이거를 몰라도 이거는 잘할 수 있어. 이거를 못해도 이거는 잘할 수 있어. 근데 미적분은 아까도 지나가서 말했지만 극한의 개념을 토대로 미분을 배우게 되고, 이 미분의 개념을 그대로 적용시켜서 적분을 배우게 되거든. 그래서 이 세 개가 맞물려 돌아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약에 나 미분은 못하는데 적분은 잘해요, 개소리야. 말도 안 돼. 극한이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미분은 이해가 돼요, 말도 안 돼. 그래서 여기는 흐름을 놓쳐서 만약에 내가 도형이 약해, 그걸 삼각함수는 좀 못할 수 있어. 하지만 뭐 지수로고 괜찮아, 수열 괜찮아, 이럴 수는 있는데, 그래서 어떤 한 단원이 약하다, 그럴 수는 있어. 근데 여기는 여기가 잘 안 돼? 그럼 여기도 노답이야. 미분 잘 못해, 극한까지는 괜찮은데 미분을 잘 못했어, 그럼 적분도 못해. 확실해. 왜냐면 이어지거든, 연결이 돼. 그래서 다른 말로는 오히려 대수보다 나은 점이 단추만 잘 깨어 내려가면 자연스럽게 스무스하게 내려가. 그래서 오히려 나중에는 여기가 편해, 얘보다. 얘는 이거 하다가 이거 했어, 이제 우리 삼각함수만 계속 할 거 아니야? 그럼 이게 잊혀져. 나도 모르게 잊혀진단 말이야. 수열하면 또 삼각함수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또 까먹어, 잊혀져. 근데 여기는 잊혀질 일이 없어. 왜? 계속 했던 거 계속 이어지거든. 그래서 오히려 기억에 잘 남는 건 여기일 거야. 여기는 안 하면 다른 과목, 다른 단원 들어가면 앞에 거 까먹어. 그래서 여기는 지금 선행을 뭐 한 학기 정도 선행을 하는데 괜찮아. 너희가 쭉 끌고 내려가서 이거를 딱 언제까지만, 여름방학 때까지만 끌고 가주면 돼. 그럼 여름방학 때는 이게 메인이니까. 그래서 내 목표는 이번 겨울방학 때 얘네들을 뭐 어려운 문제 풀 수 있고 그런 거는 안 바래. 풀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안 바래. 딱 뭐야? 기본 뼈대만 딱 잘 잡길 바래.
기본 뼈대만 잘 잡아서 극한이 뭔지, 그래서 극한을 토대로 미분은 어떻게 하는 건지, 그래서 미분이 무슨 의미고 미분을 통해 뭘 할 수 있는지, 그래서 그 또 미분을 토대로 적분은 뭔지, 그래서 적분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는지, 딱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그것만 딱 기억하고 있다가 여름방학 때 이제 응용을 하고 어려운 문제를 풀겠지. 이러면 딱 알맞거든. 여름방학 때부터 딱 시작하게. 그래서 지금 이거를 하는 이유는 얘들아, 이건 딱 너희가 목표를 정확하게 잡아야 돼. 여름방학 때 이게 메인이, 미적분이 메인일 거잖아. 당연히 2학기 때 해야 되니까. 그때 여름방학 때 절대로 개념 설명을 하지 않도록. 그럼 시간 모자라. 무조건 시간 모자란다. 그래서 개념 설명 없이 여름방학 딱 시작할 때, 자 이제 응용 문제를 풉시다. 이렇게. 물론 조금씩 기억이 조금 없어진 부분도 있겠지만 대강의 토대는 딱 마련돼 있다면 응용 문제 풀면서 기본적인 내용은 내가 다시 설명을 할 테니까. 대신에 그때 막 미분은 뭐고, 그래서 극한을 통해서 미분식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런 설명을 하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딱 그 정도를 목표로 하면 돼. 당연히 누가 봐도 이게 메인인 건 맞으니까, 당장은. 그지? 당장 시험 볼 건 이거니까. 근데 요게 시간 관계상 여름방학 때 진도를 나가기가 빡세니까 지금 하는 건데, 그때 목표를 너무 힘들게 잡을 필요까지는 없다. 그래서 이 책에서 내가 하지 말라는 건 굳이 안 해도 돼,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지금 어제 반도 그랬는데 여기 문제 막 마냥 쉽진 않거든? 그래서 자기 개인적으로 욕심이 있다 라고 한다면 상도 풀어, 숙제할 때. 근데 그냥 내가 말한, 내가 목표로 한 이것만 충실하고 싶다, 대수가 메인인데 얘한테 너무 시간이나 노력을 뺏기고 싶진 않다, 그냥 수업 시간에만 제대로 들어서 아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파악만 할 수 있는 정도로만 하고 싶다면 숙제할 때 상 문제는 굳이 안 건드려도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들아, 숙제할 때 상 안 해도 돼. 물론 내가 수업 시간에 다루거나 너희한테 시키거나 그런 거는 해야지. 근데 그거 외에는 평소에 숙제할 때 상 문제는 안 해도 돼. 대수는 한다. 얘들아, 대수는 해야 돼. 당연히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해야 되는데, 미적분어는 상 문제는 굳이 안 건드려도 된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되고. 자, 그럼 이제 내용을 가봅시다. 일단은 함수의 극한. 하린아, 함수의 극한이 뭐야? 네? 함수의 극한이 뭐야? 극한이요? 어. 이제 한 점을 향해서 이제 좁혀지는 자, 극한이라는 말을 우리가 살면서 가끔 쓰지, 얘들아. 극한으로 뭔가를 할 때. 그지? 안 쓰냐? 노력을 극한으로 한다. 고생을 극한으로 한다. 여튼 그 뜻이 뭐야, 얘들아? 끝에 끝까지 간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지금 요 말과 합치면 함수를 끝까지 가보겠다는 얘기야. 무슨 말이냐? 자, 내가 만약에 y는 x 플러스 1의 그래프를 그렸어. 그래서 1차 함수라고 해서 뭐 이렇게 그리겠지. 그러면 내가 선을 요만큼만 그리지만 정의역이 딱히 정해져 있지 않다면 내가 그린 건 요만큼이지만 실제 얘 그래프가 요만큼만 있는 건 아니잖아. 그냥 내가 적당한 선에서 자른 거지. 그러니까 얘는 영원히 그려질 수 있지. 영원히. 선분이 아니라 직선이잖아. 그치? 그래서 영원히 그릴 수 있을 때 얘가 뜻하는 건 뭐냐면 이 그래프를 영원히 그리면 어디로 가느냐에 대한 물음이야. 오케이? 그러면 자, 쉬운 예로 예를 해보자.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극한은 이런 느낌으로 돌아가거든. x를 영원히 어딘가로 보낼 때 결론은, 답은 y는 어디로 가니? 라는 게 함수의 극한이거든. x를 어딘가로 보낼 때, 영원히 어딘가로 보낼 때 y는 어디를 향해 가니? 라고 물어보는 게 함수의 극한이야. 그러면 자, 예를 들어보자. 자, 여기서 만약에 x를 엄청 크게 보냈어. x가 엄청 커져.
x가 1, 2, 3, 4, 5, 6, 7, 8, 100, 1000, 만, 10만 이렇게 가. x가 엄청나게 커져. 그러면 y는 어떻게 되니? 라는 거야. 그럼 y 어떻게 되더라? 엄청 커지겠지.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얘기지. 반대로 이번에는 반대 방향으로 가자. 이거 영원히 내릴 수도 있잖아. 그럼 x가 엄청 작아져. 그럼 y는 어떻게 돼? y도 엄청 작아지겠지. 그치? 이게 극한이야, 쉽게 말하면. 근데 이거를 다른 방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자, 이번에는 x를, 그러면 극한이라는 거는 영원히 보는 데 있으니까 x가 엄청 큰 거 또는 x가 엄청 작은 거밖에 없겠네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럴 수도 있어. 자, 엄청 작은 개미가 있었어. 그러면 그 개미의 입장에서 여기가 x가 2일 때로 치자. 그럼 y는 3이겠지? 엄청 작은 개미가 x가 2인 점을 향해 걸어가고 있어. 기어가고 있어. 그러면 걔 입장에서는 이게 우리에겐 요만큼이지만 걔에게는 말도 안 되는 길이잖아. 그러면 걔 입장에서는 2를 향해 영원히 걸어간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 그지? 누군가에겐 2를 향해 엄청나게 먼 길을 떠나는 거잖아. 그래서 x가 항상 극한에서 x가 항상 커진다, 엄청 작아진다만 있는 게 아니라 x가 2를 향해 간다라는 것도 있는 거지. 2를 향해 영원히 가는 거야.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 이런 거지. 1에서 2가 아니라 1에서 1.1, 1.2, 1.3, 1.4, 1.9, 1.99, 1.999, 1.9999, 1.99999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잖아. 생각하자면, 그지? 그렇게 하면 x가 2를 향해 영원히 가는 방향 간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 굳이 말하자면. 그러면 y는 어디를 향해 가니? 눈에 써 있는데? 3을 향해 가잖아. x가 2를 향해 갈 때 y는 3을 향해 가죠. 맞니? 이해됐어, 얘들아? 그러면 저 함수식만 안다면 생각보다 극한은 빡세지 않아. 만약에 x가 0을 향해 간다 치자. 그 y는 어디를 향해 가겠니? 1을 향해 가겠죠. 왜? 함수값이 0,1이니까. 여기 0,1이 여기 있잖아. 맞아, 얘들아? 그래서 극한은 쉽게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엄청 크고 엄청 작아지는 값으로 영원히 가고 영원히 내려가는 것도 극한이지만 어떤 특정 값을 향해 가는 것도 극한으로 취급할 수 있어. 오케이? 무슨 말인지 상황 이해됐지, 얘들아?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호가 하나 나오는데, 자, 일단 엄청 커진다라는 걸 당연히 한글로 쓰진 않겠지. 이거를 무한대 기호를 써. 그래서 이걸 엄청 커진다라고 표현하고, 그럼 반대로 엄청 작아진다는 마이너스 무한대 기호를 써. 됐지? 그리고 하나 추가하자면 앞으로 너희가 하겠지만 모든 실수 있지, 얘들아. 이건 표현법으로 알아도 모든 실수를 이제는 요 기호를 배우는 순간부터 모든 실수를 부등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다. 그러면 x가 모든 실수다 라고 한다면 x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다 라고 할 수 있겠지. 그때 중요 포인트는 뭐냐면 등호가 안 붙어. 요게 모든 실수, x는 모든 실수다를 표현한 거야. 무한대 기호를 이용해서. 엄청 작은 애부터 엄청 큰 애까지 된다. 근데 얘네 둘은 얘들아 지금 내가 말로 기호로 엄청 작은 수, 엄청 큰 수라고 했지만 요거는 그냥 영어로 따지면 그냥 대명사잖아. 엄청 큰 수, 엄청 작은 수. 그럼 얘는 진짜 실체적으로 얘 몇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지. 그래서 등호를 못 붙여. 다음 두 번째, 그러면 얘네가 실체가 있는 게 아니잖아, 얘들아. 그지? 그냥 표현하는 거지. 뭉뚱그려서 엄청 큰 수를 그냥 뭉뚱그려 표현하는 거니까 얘네들로 무언가를 할 때 이따 기호하면서 이따 할 텐데 이 얘네들로 무언가를 보낼 때 신경 써야 될 게 조금 있을 거야. 그건 이따 기호 보면서 하고. 자, 그래서 요거는 그냥 한 김에 나온 얘기고. 자, 그래서 x가 엄청 클 때 기호, x가 엄청 작을 때 기호, y도 마찬가지겠지. 그때 자, 이제 내가 했던 거를
수식으로 표현해보자. 자, x가 엄청 커질 때 우리 답은 알았잖아? y도 엄청 커지지. 자, 요거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요런 기호가 하나 나오지. 리미트라고 읽으면 돼. 자, 리미트의 기호에는 자리가 아래에 자리가 하나 있고 옆에 자리가 하나 이렇게 있어. 이때 요 아래 자리에서 알려줘야 되는 건 누가 어디로를 알려줘야 되고 여기에는 그 대상 함수식이 오게 돼. 그래서 저기 요 함수식으로 지금 요 상황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돼. 알아먹으면 된다 얘들아. x가 엄청 커질 때 요 함수식의 극한값은 몇이니? 라는 물음에 엄청 커져요 라고 하게 돼. 오케이? 얘들아 이게 뭐야? 함수식이자 y값이잖아. 그치? 그러면 다시 x가 엄청 커지는 방향으로 가면 y는 어디로 가니? 라고 물어본 거야. 그러면 답은 엄청 커져요.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것도 해볼까? x가 엄청 작아지면 그때의 요 함수식으로 구성된 y값은 어디로 가니? 라고 물어본 거야. 그러면 엄청 작아져요. 라고 하겠지. 그러면 아까 내가 지웠던 거 해보자. 무한대로 가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극한도 있지만 어떤 특정 값으로 가는 극한도 있다 그래서 x가 2로 가면 y는 3을 향해 간다라고 해석하는 거였잖아. 그럼 얘도 똑같이 수식으로 해보자. x가 2로 가면 y에 해당되는 요 식은 어디를 향해 가니? 라고 물어본 거야. 그럼 답은 3으로 갑니다. 겠지. 하나 더. x가 0으로 갈 때 y는 우리는 답을 알고서 1로 가지. 그럼 이거를 극한식으로 표현하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함수식에 해당되는 y값은 어디로 가니? 라는 물음에 1로 갑니다. 라고 하겠지. 됐지? 자,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구분 지어보면 극한, 무한대로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극한이건 어떤 특정 값으로 가는 극한이건 여튼 극한은 극한이잖아? 그럴 때 그 극한 값을 구할 때 그 극한 값이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처럼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이거 실체가 없는 거랬지. 그냥 뭉뚱그려 엄청 크다, 엄청 작다라고 표현하는 거잖아. 얘가 어떤 값이 아닌 거잖아. 그럼 이거 얘가 x가 엄청 클 때 y 값이 어디로 간다라고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지. 그냥 엄청 크겠지라고 쓰는 거잖아. 엄청 작겠지라고 쓰는 거잖아. 실체를 모르는 거잖아.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야. 그때 이거를 우리가 발산이라고 써. 표현해. 모르는 걸. 어디로 갈지. x를 엄청 크고 클 때까지 영원히 보내면 y가 엄청 커지는데 그게 몇인지는 모르잖아. 그거를 발산한다라고 표현해. 그래서 정확히 말하자면 요거를 정확히 표현하자면 x가 무한대로 갈 때 x 플러스 1은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표현해. 오케이? 다음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x 플러스 1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표현해. 오케이? 그러면 발산한다를 얘들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발산은 엄청 클 때, 엄청 작을 때만 쓰는 게 아니라 정확히 해야 돼. 발산은 뭐야? 어디로 갈지 모를 때 쓰는 거야. 이거 얘는 이따가 지우고 보여줄게. 왜 플러스 무한대랑 마이너스 무한대 엄청 클 때랑 엄청 작을 때 말고도 어디로 가는지 모를 때라고 표현하는지. 그냥 엄청 클 때, 엄청 작을 때 발산한다라고 쓰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는지 모를 때도 발산한다라고 쓰는데 왜 이렇게 쓰는지 이따 보여줄게. 자, 그럼 그거에 반해서 얘는 어때? x가 2를 향해 영원히 갈 때 y는 3으로 가는 거 확실하지? x가 0으로 갈 때 y값 1로 가는 거 확실하지? 딱 y가 어디로 가는지가 딱 보이지? 몇이라고 딱. 그지? 이거를 우리는 수렴한다라고 표현해.
그래서 이 표현을 정확히 표현하자면 x가 2를 향해 영원히 갈 때 x 플러스 1이라는 함수값 y값은 3으로 수렴한다라고 해. 얘는 x가 0으로 갈 때 x 플러스 1은 1로 수렴한다라고 표현해. 그러면 1로 수렴한다라는 말 뜻은 뭐야? 함수의 그래프가 x가 0으로 갈 때 1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걸 뜻해. 오케이? 이해됐니? 그래서 발산과 수렴이라는 일단 용어 하나 캐치해야 되고 당연히 요 수식도 당연히 알아야 되고 앞으로 계속 나올 거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얘들아? 자, 그러면 요 발산이 왜 엄청 크다, 엄청 작다 말고 이렇게 표현하는지에 대한 예를 보자. 혜나 왜 그런 거야? 네? 왜 그런 거야? 뭐, 왜 발산이 엄청 크다랑 엄청 작다 말고 왜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이제 엄청 크고, 그러면 내가 말한 게 이해가 됐다면 얘들아. 엄청 크고 엄청 작은 거 말고도 발산할 때가 있다는 얘기지. 그지? 그거의 좋은 예가 요런 함수야. 이거는 그냥 뭐 1차니 2차니 그런 함수가 아니라 이런 애가 있다 치자. x에는 우리가 지수를 배워서 지금 너희 머릿속에는 되게 복잡하겠지만 x에는 자연수만 온다고 생각해봐야 되라. x에 자연수만 와. 그러면 얘 x가 1이면 마이너스 1이고 x가 2면 1이고 x가 3이면 마이너스 1이고 x가 4면 1이고 영원히 왔다 갔다 하겠지. 그러면 이거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1, 마이너스 1, 2, 1 왔다 갔다 하겠지. 됐지? 자,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우리 배웠으니까 써보자. 얘를 fx라고 한다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는 지금 아까 여기서는 식으로 썼지만 이제 대명사로 해도 되는 거잖아. 어차피 그게 저거니까. fx는 뭐게? 라고 물어봤어. 그럼 누군가는 1이요 라고 할 거고 누군가는 마이너스 1이요 라고 하고 이상한 애들은 0이요 라고 하겠지. 애매하니까. 그럼 뭐가 답일까? 모르지. 1로 갈지 이게 영원히 갔을 때 이 영원히가 짝수인지 홀수인지 알 방법이 없잖아. 그지? 그러면 어떨 때는 1이고 어떨 때는 마일일 거 아니니? 그럼 정확히 얘다 또는 얘다라고 말하기 힘들지. 그럼 뭐라고 해? 모르잖아. 그래서 얘도 뭐라고 해? 발산이라고 해. 그러면 내가 이렇게 쓴 이유를 이해됐을까 얘들아? 모르면 발산인 거야. 헷갈리면 안 되더라. 엄청 커지고 엄청 작아지는 것만 발산이 아니야. 발산의 정확한 정의는 엄청 커진다, 엄청 작아진다 뿐만이 아니라 모르면 발산인 거야. 반대로 뭐야? 알면 수렴인 거야. 오케이? 발산과 수렴의 차이는 극한으로 보냈을 때 그게 엄청 큰 값 또는 엄청 작은 값, 어떤 특정 값, 뭐가 됐든 간에 알면 수렴인 거고 모르면 발산인 거야. 오케이? 됐지 얘들아? 그래서 얘를 정확히 얘네들과 비교해 주기 위해서 차별을 주기 위해서 이거를 특별히 이런 말을 붙여줘. 진동한다. 진동 발산이라는 표현을 써. 그냥 진동한다 라고 해. 그럼 뭔 소리야 이게? 왔다 갔다 거린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한 말을 이해를 했다면 생각을 해보자. 자, fx는 마이너스 1의 x제곱이고 gx는 마이너스 2의 x제곱이고 hx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x제곱이라고 해보자. 자, x는 자연수야. 이때 얘 여기 세 개의 함수를 전부 다 x를 무한대로 보낼 거야. 그래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 fx의 값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 gx 값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 hx의 값을 구한다라고 했을 때 얘들아 요거는 우리 결과물 알고 있지. 이거 뭐라고 해? 진동 발산이지. 발산이야. 왜? 풀인지 풀 1인지 마 1인지 모르니까. 그럼 얘는 어떨까? 생각해봐. 1, 2, 3, 4 이렇게 넣어봐. 이거 어때? x가 영원히 커지면 대충 그려볼게. 이러지 않을까? 마2, 4, 마8, 16, 마이너스 32, 64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는 영원히 x가 커지면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게 영원히 가면 어떻게 되겠어? 어디로 간지 알아? 모르지. 그래서 얘도 발산이야. 그럼 얘들아 얘도 발산이면 내가 이걸 안 했겠지. 그럼 얘는 어때? 생각해봐. 이거 맞출 수 있어 얘들아. 좀만 생각해봐. x에다 1, 2, 3, 4 이렇게 넣었다 쳐. 그럼 어떻게 그려져? 그래프가 마이너스 2분의 1, 4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 16분의 1, 마이너스 32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절대값이 어떻게 되고 있어? 부호는 신경 끄고 절대값이 어떻게 되고 있어 얘들아? 점점 작아지지. 그래서 얘는 확대해서 그리자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 얘들아 이거 영원히 보내버리면 예를 들어 1024분의 1 마이너스 2048분의 1 이렇게 가겠지. 그러면 그 값은 풀마가 왔다 갔다 거리는 건 맞는데 어떻게 되고 있어? 어디에 점점 가까워져? X축에 점점 가까워지지. 맞아? 그럼 너희가 뭘 떠올리면 되겠어? 드라마나 영화에서 삐, 삐 하다가 삐 이거 있지? 왜? 오케이?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그럼 얘는 뭐라고 하겠어? 답이 0으로 수렴한다. 영원히 보내면. 맞잖아 얘들아. 풀마가 왔다 갔다 거리는 거 맞는데 그래 여기서도 내가 이렇게 하긴 했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되겠지. 맞아? 그럼 이 y값 지금 이 극한이 뭔데? x를 영원히 보냈을 때 y값이 어디를 향해 가냐는 거잖아. 0을 향해 가는 거 맞지 않아? 그치? 왔다 갔다 거리긴 하지만 그래서 비슷한 느낌인데 달라. 왔다 갔다 부호가 왔다 갔다 거리는 건 셋이 똑같은데 얘는 일정하게 진폭이 일정하게 왔다 갔다 거리는 거고 얘는 점점 넓어지는 진폭을 갖고 퍼지는 거고 얘는 반대로 점점 진폭이 좁아들지. 이해됐어? 그래서 지금 내가 말한 거는 요 상황 세 가지 예를 보여준 거야. 그냥 이 정도는 알고 있으면 돼. 알겠지? 가끔가다 보이거든. 자,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적인 내용이었고, 자, 이제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를 할 건데, 자, 다시 한번 보자. fx를 x 플러스 1, 아까 했던 거 그대로 가자. 자, 이때 리미트 x가 2로 가는 fx의 값은 3이다 라고 했었고 얘 그래프는 알다시피 요렇게 생겼어. 그치? 그러면 x가 2를 향해 영원히 갈 때 y값 fx 값은 3을 향해 간다잖아. 그러면 요 극한값인 3은 실제로 이거랑 별반 다를 게 없지. 그지? 근데 얘네 둘의 이름은 다르지. 얘는 우리가 극한값이라고 부르고 이거를 우리는 함수값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맞지? 그래서 극한값과 함수값의 차이를 좀 알아야 되는데 자, 일반적인 경우라면 얘네들은 같다라고 봐도 무방해. 같다라고 봐도 무방해. 맞잖아. 같잖아. 근데 정확하게 같지는 않아.
다를 때도 있거든. 자, 그럼 왜 그러냐? 왜 같다라고 할 수는 없냐? 완벽하게 같다라고 할 수 없냐? 얘네들이 정의가 달라서 그래. 자, 함수값은 정확히 표현하자면 얘는 말 그대로 대입값이야. 뭐야? x에다 2 집어넣었을 때 y값이 3이다잖아. 그지? 근데 극한값은 정확하게 하자면 얘는 중요해. 얘는 이미 너희가 알고 있으니까 극한값의 정확한 정의는 아까 내가 말하면서 계속 말했는데 대입해서 3이 나왔다가 아니라 얘는 방향성이야. 즉 뭐야? 어디를 향해 간다지. 요거의 의미거든. 자, 그러면 요 둘의 차이를 잘 보이는 예를 들어보자. 자, fx가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이었어. 자, 그러면 얘는 얘들아 유리함수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1차 함수지. 그치? 그래서 얘는 약분이 돼서 요 fx를 다시 써보면 얘는 x 플러스 1일 거야. 그리고 더 정확히 하자면 x는 1인 때는 안 돼. 여기까지 됐지 얘들아? 애초에 생긴 게 요거니까 x에다 1 못 넣잖아. 자, 그럼 fx가 이렇게 생겼다 치자? 그럼 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겨먹었냐? 일단 기본 형식으로 이렇게 생긴 건 맞지. 하지만 x가 1일 때 구멍이 뚫려 있지. 여기 함수값 없는 거잖아. 정의 안 되잖아. 여기까지 됐지 얘들아? 자, 그럼 이때 누군가가 너희한테 야, F1은 몇이야? 라고 했어. 그럼 너희 대답은 뭐야? 없는데? 라고 하겠지. 근데 누군가가 너희한테 야, 이 그래프에서 x가 1로 갈 때 fx의 극한값은 몇이야? 라고 물어봤어. 그러면 얘의 답은 2야. 이게 함수값과 극한값의 차이야. 함수값은 진짜로 대입을 해서 x자리에 1을 함수식에 넣었을 때 나오는 y값인데 얘는 못 넣잖아. 그러니까 없는 거지. 하지만 극한값은 뭐라고? 향하는 값이야. 어디를 향해 가는지만 알면 돼. 그런 의미에서 얘는 x가 1을 향해 갈 때 x가 1을 향해 갈 때 y값은 2를 향해 가는 게 맞지. 이해돼서? x가 1일 때 2다가 아니라 x가 1을 향해 갈 때 y는 2를 향해 간다거든. 그래서 함수값과 극한값은 비슷하긴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자면 달라. 왜? 이런 예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됐을까 얘들아? 그래. 근데 여기가 만약에 구멍이 메워져 있다면 얘도 이고 얘도 이겠지. 그러니까 극한값과 함수값은 비슷하다. 거의 같은데 완벽하게 똑같지는 않다. 아까 했던 이런 예 때문에 라고 생각하면 좋아. 됐지 얘들아? 그래서 이거를 반대로 생각하면 얘들아 애지간한 극한값은 그냥 함수값 하듯이 해도 돼. 이해됐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함수 오히려 이상하지. 함수값은 못 구하지만 극한값은 그냥 1 넣었다 생각하고 그냥 구해도 되는 거야. 왜? 방향성만 알면 되거든. 여기까지 됐니? 얘들 이해됐어? 얘들아? 자, 그러면 극한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는 다 했고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자. 재밌지? 재밌냐? 자, 이제 이거 계속 쓰자.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자, 이렇게 있을 때 이거 재밌지 않아? 흥미롭지? 자, 이렇게 있을 때 다시 써볼게. 리미트 x가 2로 갈까? 2로 갈 때 fx는 함수값처럼 생각해도 무방하댔어. 그래서 3이지. 여기까지 됐지 얘들아? 자, 근데 이제 요 말을 해석을 할 건데
여기부터가 오늘의 핵심이다, 얘들아. x가 2를 향해 갈 때 y는 fx는 3을 향해 간다라는 것까지는 이해를 했어. 근데 이제 여기서 물음이 하나 생기지. 여기가 2고 x가 2고 여기가 y가 3이라고 했을 때, 야, x가 2를 향해 갈 때 y가 3을 향해 간다라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이거 정확히 말하면 두 가지 형식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거지. 어떻게? 야, 왼쪽에서 2를 향해 가는 걸 수도 있지만 오른쪽에서 2를 향해 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2를 향해 간다라고만 했지 2를 향해 뭐 지금 아직 용어 안 배웠으니까 2를 향해 올라가는 방향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2를 향해 내려가는 방향으로 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프는. 그치 얘들아? 그래서 여기에서 두 가지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 자, 노란색을 먼저 보자. 노란색의 방향으로 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니? 2를 향해 간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 노란색은 x를 기준으로 봐봐. 2보다 작은 수에서부터 2를 향해 가는 거지. 쉽게 말하면 1에서 1.1, 1.2, 1.3, 1.9, 2 이렇게 가는 거지. 그래서 그럼 이 노란 선은 얘들아, 너희 과학 시간에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 바람을 뭐라고 불러? 아니요? 아, 맞아. 뭐예요? 서풍이지. 편서풍. 서풍. 응? 서- 편서풍. 아니, 그냥 쉽게 살자고. 지금 과학 시간 아니잖아. 과학 시간 아니잖아. 쌤 과학 과잖아요. 지금 과학 시간이 아니잖아. 편서풍 알려줘. 알지. 그, 야, 북쪽에서 남쪽으로 부는 바람 뭐라 그래? 북동풍. 어? 그건 아니지. 북풍이지, 얘들아. 그지? 어디에서 가는지가 그 이름을 결정짓는 거잖아? 그러면 얘는 얘들아, 2의 왼쪽에서 오는 선이야? 오른쪽에서 오는 선이야? 왼쪽에서 오는 선이지. 그래서 이 노란 선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왼쪽에서 오는 극한이다 라고 해서 좌극한이라고 불러. 오케이? 왼쪽에서 오는 극한. 이 정도 한자는 알잖아요. 그치? 좌극한. 됐니? 자, 그러면 요거 어차피 나중에 또 하겠지만, 자, 좌극한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x야 지금. 결론이 y인 거고 일단 x를 기준으로 봐봐. x가 2의 왼쪽에서 오고 있다는 건 x 값이 커지고 있다는 소리야? 작아지고 있다는 소리야? 커지고 있는 거지. 아까 내가 예로 들었던 거 1, 1.1, 1.2, 1.3, 1.5, 1.9 커지고 있지. 이거 좌극한 개념은 x가 증가하는 개념이야. 오케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니까. x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할 때 x는 증가하는 거 맞잖아. 그지? 함수 그래프 어떻든 간에. 오케이? 자, 좌극한이라고 부르고 그 좌극한의 기호를 2로 가는 건 맞는데, 얘들아 2보다 작은 수잖아. x가 증가하는 건 2보다 작은 수부터 온다는 얘기잖아. 그럼 2보다 작다라는 의미를 주기 위해서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여. 그래서 요거를 보면 너희가 x가 2로 가는 좌극한이구나 라고 알아먹으면 돼. 오케이? 그러면 너희가 이 그래프를 보고 이걸 떠올리는 거지. 2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는 방향이구나. 다시 말하자면 얘들아, 좌극한이건 우극한이건 뭐야? 방향이야. 방향성이야. 그러니까 좌극한 요 표현이 있으면 너희는 앞으로 x가 2인 점을 기준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는 방향성을 보는 거야. 오케이? 됐지? 그래서 나머지는 뭐 그대로 쓰겠지. 그래서 요거의 뜻은 x가 2를 향해 가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fx의 방향성은 몇이니? 라고 물어본 거야. 그럼 당연히 너희 눈으로도 보이겠지만 3이지. 맞잖아. 이렇게 갔을 때 x가 2를 향해 왼쪽에서 이렇게 갔을 때 y값은 3을 향해 가잖아. 그래서 자, 그러면 얘들아 눈치가 있다면 뭐 쓰겠어? 우극한을 쓰겠지. 빨간 선은 우극한이야.
2의 오른쪽에서 2를 향해 가고 있어. 그러면 반대로 뭐야? 3에서 2.9, 2.8, 2.7, 2.5, 2.1, 2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x가 감소하겠지. 방향으로 따지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거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간다? 좌풍, 좌극한. 오케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 바람, 서풍. 왼쪽에서 오는 극한, 좌극한. 오른쪽에서 오는 극한, 우극한. 오케이? 자, 그러면 이 기호도 어렵지 않겠죠? x가 2로 가는 건 맞는데 x가 2보다 큰 쪽에서부터 오는 극한. 근데 보면 알겠지만 얘도 3이지 뭐. 왼쪽에서 이 방향으로 가나 이렇게 오나 3으로 가는 건 맞잖아. 됐지? 자, 그러면 여기서 좌극한 값을 보니까 3이야. 우극한 값을 보니까 3이네? 그 왼쪽에서 보나 오른쪽에서 보나 3으로 수렴하는 건 똑같지? 그러면 드디어 결론은 어디에서 보든 x가 2로 갈 때 fx의 극한 값은 3으로 수렴하는구나 라고 땅땅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이해됐을까? 그래서 결론은 지금 이 좌극한과 우극한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결론은 이따가 안 되는 예도 보여줄게. 좌극한 값과 모든 극한이야. 수렴하는 극한이라고 아니다. 말 취소. 수렴 안 할 때도 있으니까. 자, 좌극한과 우극한 값이 같아야 우리는 그 점에서 극한 값이 존재한다라고 할 수 있어. 왜? 왼쪽에서 보나 오른쪽에서 보나 답이 똑같아야 맞는 거잖아. 누군가는 극한값이 몇이요? 라고 했는데 누군가는 극한값이 다른 애야. 그러면 누가 맞아? 아닌 거지. 오케이? 정의 내릴 수 없는 거잖아. 그럼 그 정의 내릴 수 없는 예를 봅시다.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좌극한, 우극한. 자, 그러면 안 되는 예를 봅시다, 이번엔. 자, 우리가 1학년 때 함수 그래프를 수도 없이 해보면서 fx가 두 가지 식으로 정의 내리는 건 별 일이 아니지. 그래서 예를 들어 fx가 x 플러스 1인 애랑 EX 플러스 3인 애가 있다 치자. 얘는 x가 1보다 작을 때고 얘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려진대. 됐지? 그냥 내 맘대로 그냥 아무거나 그린 거야. 식에 뭐 큰 의미는 없어. 자, 그러면 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자, 1일 때 얘는 2이고 근데 구멍 뚫렸겠지? 등 없으니까. 다음 얘는 1일 때 5지. 얘는 막혀있고 얘는 기울기가 1짜리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고 얘는 기울기가 2짜리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지. 됐죠? 자, 이 상황에서 리미트 x가 1로 가는 fx의 극한을 알고 싶어. 그러면 얘들아 이제 아까 방금 지었던 거에 의해서 극한 값이 존재하려면 너희가 파악해야 되는 건 좌극한과 우극한을 파악해서 둘이 같다라는 걸 보여야 돼. 그러면 얘가 몇인지를 알기 위해서 이미 결론은 나왔지. 나 눈치 깠으면. 그래서 x가 1로 가는 좌극한을 확인할 거고 x가 1로 가는 우극한을 확인해 볼 거야. 자, 얘들아 좌극한은 몇이니? 요거의 대답이 이제 나오면 좀 편해져. 오늘 x가 1로 가는 좌극한 몇이야? x, 자 다시 풀어서 x가 1을 향해 갈 때 1보다 작은 쪽의 그래프를 보란 얘기야. 그러면 얘겠어? 얘겠어? 얘겠지. 1보다 작은 쪽의 그래프니까. 그러면 좌극하냐 지금? 1보다 작은 쪽의 그래프에서 x가 1을 향해 갈 때
y는 어디를 향해 가니? 라는 물음 아니야 이거? 이겠지. 이해해서? 다들 이해했니 얘들아? 지금 요거 이해하는데 오늘 좀 버겁다. 자, 반대로 얘는 x가 1보다 큰 쪽의 그래프를 보란 얘기지. 그럼 누구야? 얘지. 그러면 x가 1보다 큰 쪽의 그래프에서 x가 1을 향해 갈 때 y는 어디를 향하니까 방향으로 따지면 요렇게 읽어야겠지. 그러면 x가 1을 향해 갈 때 요 빨간색의 그래프의 방향성으로 봤을 때 y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 5를 향해 가고 있지. 시원이 이해? 자, 그래서 좌극한을 구해보니까 2가 나왔고 우극한을 구해보니까 5가 나왔지. 그러면 1을 향해 가는 극한값을 봤을 때 좌극한과 우극한 값이 다르지. 그러면 자, 1을 향해 가는 극한값은 2라고 해야 돼? 5라고 해야 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오케이? 이해했어 얘들아? 자, 아까 내가 썼다 지웠던 거 다시 말하지만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좌극한값과 우극한값이 똑같아야 돼.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생각해봐 얘들아. 1차 함수 이렇게 생겼지. 뭐 기울기가 반대인 거 뭐 그건 당연한 거고. 2차 함수 이렇게 생겼지. 그럼 너희가 당연한 얘기야? 생각해봐. 1차 함수 단독 또는 2차 함수 단독이라면 내가 여기서 무슨 점을 찍건 간에 좌극한값과 우극한값은 당연히 똑같은 거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여기다 무슨 점을 찍건 간에 왼쪽에서 오는 그래프나 오른쪽에서 오는 그래프나 어차피 이 점을 향하는 건 똑같은 거 아니니? 좌극한값과 우극한값은 굳이 구하지 않아도 무조건 똑같지.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나중에 함수의 연속이랑도 연결이 되는데 그래프가 이어져 있다면 좌극한과 우극한을 굳이 나눠서 계산할 필요 없어. 무조건 똑같아. 이해돼서? 그러면 반대로 그래프가 끊어져 있다면 좌극한값과 우극한값은 다르지 라고 하면 안 돼. 다를 수도 있어. 그거에 대한 얘가 아까 했었지 얘들아. 이거 끊어져 있잖아. 끊어져 있지만 좌극한과 우극한 똑같잖아. 방향이니까. 오케이? 이해돼서? 그래서 정리. 그래프가 너희가 알고 있는 다항함수, 다항함수는 다 이어져 있거든. 뭐 3차, 4차 아직 안 배웠지만 다항함수는 그 자체로는 무조건 이어져 있는 선이기 때문에 어느 점을 찍건 간에 좌극한값과 우극한값은 무조건 똑같아서 극한값이 존재해. 얘들아 이 마디만 하고 쉴 거야. 하지만 그래프가 2개 또는 뭐 3개 또는 그래프가 애초에 끊어져 있어. 그러면 좌극한값과 우극한값이 달라질 여지가 있지. 얘는 끊어져 있지만 좌극한 우극한 똑같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얘가 이어져 있는 거 확인됐잖아 얘들아. 그지? 그러면 요 극한값은 당연히 함수값과 같겠지. 당연한 얘기지. 얘 다시 보여줘. y는 x 플러스 1이야. 이어져 있잖아? 2로 가는 극한값이야. 3이지. 이젠 별거 없지 얘들아. 왜 3이야? x가 2를 향해 갈 때 좌극한도 3이고 우극한도 3이니까지. 맞니? 근데 이거 그냥 f2 아니야? 당연한 거지. 여기가 3이니 2,3이니까. 이래서 그래서 극한값은 개념적으로는 향하는 값이라고 하는 거고 정확한 개념 알아야 되고 좌극한 우극한 달라면 안 된다. 다 맞는데 결국 너희가 실제 문제 풀 때는 뭐라고 생각해도 무방한 거야? 함수값 하듯이 해도 돼. 오케이? 함수값 하듯이 해도 된다고. 요게 이해되면 돼. 괜찮을까 얘들아? 졸려 죽네 다들. 자, 그래서 지금까지 한 게 6페이지야. 지금까지 얘기한 게 6페이지거든. 자, 잠깐 쉬었다가 문제 조금 풀어보고 이어서 합시다.